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작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4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1%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한 증가율 0.4%를 밑도는 것입니다. 다만 전월 기록은 당초 발표됐던 1.1% 증가에서 1.5% 증가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0년 3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미국의 지난 3월 기업 재고가 전달보다 0.4% 증가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미국의 지난 3월 기업 재고가 0.4% 증가하며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미국의 기업 재고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예상치인 0.5% 증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비즈니스 판매는 1% 증가하며 지난 2월 0.9% 증가한 데 이어 이번에도 큰 폭으로 증가세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 재고는 0.1% 늘었습니다. 미국의 수입 물가가 5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 4월 수입 물가가 전월 대비 0.4%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0.3% 상승 예상한 시장 전망을 밑돌며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 하락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항목별로는 식품 가격이 0.7%, 연료 가격은 1.7% 하락했습니다. 자본재 가격은 0.1%, 소비재 가격은 0.2% 올랐습니다. 독일의 민간 경기 전망이 1년 4개월 만에 최저치로 급격히 후퇴했습니다. 독일의 민간경제연구소는 5월의 경기 예측 지수가 33.1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전월의 43.2와 사전 전망치 41을 모두 크게 밑돈 결과로 작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반면 독일의 현재 경기 판단 지수는 62.1로 전달의 59.5와 사전 전망치 60.5를 모두 웃돌았습니다. 미국 통신업체 AT&T가 디지털 위성 방송업체 디렉TV를 500억 달러에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AT&T는 이번 인수 협상을 2주 안에 마무리 짓기를 원하고 있으며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논의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양사는 현금 및 AT&T 자사주를 통한 인수 거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거래가 성사되면 AT&T의 유료 TV 가입자 수는 600만 가구에서 약 2,600만 가구로 늘어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와 S&P 500이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나스닥 지수가 홀로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다우 지수는 0.1% 올랐고 S&P 500 지수가 0.04% 오르며 장중에 1900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반면 나스닥 지수는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며 0.3% 밀렸습니다. 먼저 마감한 유럽 증시는 모두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영국과 프랑스 증시가 각각 0.3% 올랐고 독일이 0.5%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20에서 경기 부양책이 나올 거란 기대감이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오랜만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며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하게 올랐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980포까지 상승폭을 키웠고 코스닥 지수가 557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요. 오늘은 어떤 흐름 보일지 자세한 전략 짜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네, 청송촌놈의 증시타파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박미라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효교육 여러분, 각종 부서 펀더매니저 여러분, 각종 본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어제 코스피가 강하게 오르며 20일 이평선을 뚫기도 했습니다. 어제 1980포인트까지는 열려 있다 하셨는데 오늘 추가 상승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낙폭과대 조선주 매수하셨는데 삼성중공업이 무려 7%나 강하게 올라왔더라고요. 어제장 분석과 함께 오늘장 전략도 꼼꼼하게 세워주시죠.
어제는 뭐 그 글로벌 증시의 상승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의 기술적 반등 융합돼서 거기다가 이제 선물 포지션의 기관들의 한쪽 특히 투자 신탁에서 폭이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투자 신탁에서 선물을 43억 손절매하는 손해만 43억입니다. 43억 손절매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주가가 손절매가 뭡니까? 그 매수로 하면서 돌아서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가가 특히 이제 그 종합주가지수를 봐서 선물이 한 2p 정도 돼야 되는데 어제 그 투자 신탁의 손절매로 인하여 그 선물이 거의 4p 정도 됐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어제 상승이 다 상승이 아닌가 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한 달에 10포인트 저번에 인버스를 추천해가지고 수익이 많이 났고 그 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를 어제 팔아가지고 여러분에게 5% 왕복 한 13, 3% 정도 수익을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르시는 분은 주식이 자신 없는 분은 코덱스 인버스와 레버리지 매매를 해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할 때는 레버리지, 하락할 때는 인버스겠죠. 그래서 제가 뭐 추천주는 제가 드릴 수 없고요. 코덱스 인버스 레버리지 매매 타임을 정확히 드리겠다 이렇게 봅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는 뭐고 인버스는 뭐고 묻는 분이 있는데 인버스는 주가가 상승할 때 하락할 때 올라가는 거고 레버리지는 상승할 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인버스와 레버리지를 아무것도 사지 마라. 뭐 청송촌님이 인버스 사락하면 주가가 떨어질 것이고 청송촌님이 레버리지 사락하면 주가가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복지부동 개념이 조금 틀린다. 그래서 인버스 레버리지 어제 이제 많은 분들이 인버스 레버리지 해가지고 수익이 많이 났다고 이렇게 문자가 많이 오고 전화도 많이 했는데 일단 오늘부터는 인버스 레버리지 두 종목 다 매매를 일단 하지 말고 쉬어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삼성전자와 네이버 이런 거 추천하는데 백날 추천해도 여러분이 안 사요. 뭐 가방이 많아야 돈이 많다는 생각이 좀 있는지 몰라도 삼성전자를 아무리 추천해도 여러분이 삼성전자 네이버를 안 사기 때문에 특히 그래서 레버리지 인버스를 우리 쉽게 여러분에게 수익으로 드리겠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은 여러분 보다시피 하락폭의 62% 정규 반등이죠. 정확히 하락폭의 62% 반등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조금 에너지가 좀 불편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301일평까지는 주가 자체가 주춤주춤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가가 여러분 특히 이제 21일평이 떨어지면서 61일평 반등할 때 이때가 이제 주가가 주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복지부동 자리인데 물론 뭐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팔 게 별로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전날 3일 동안 삼성전자만 뛰었거든요. 그래서 팔 거는 없을 겁니다만 혹시 팔 게 있다면 현금화에 주력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자리에서 장 자체가 굉장히 예상외로 강한 모양이었죠. 예상외로 강한 모양인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랭커 차트를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랭커 차트가 떨어질 때까지. 랭커 차트가 지금 저항대에 왔습니다. 저항대에 왔는데 저항대에서 이번에 이제 하락 부분이 이제 굉장히 문제될 부분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랭커 차트의 하락이 굉장히 문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조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매물대를 보면요. 매물대 차트에서 지금 매물이 딱 걸려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매물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가 2050, 2100 간다고 떠드는 바람에 우리 개인들이 산 매물대거든요. 이 매물이 굉장히 큰 매물입니다. 이 매물 자체가 여러분 어제 꼭지죠. 1985포인트부터 2010까지 총 주식에 여러분 보다시피 한 25% 몰려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쉽게 물러나지 않는 쉽게 뚫을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부분을 인지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자리에서 주식을 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사지 마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일목균형표로 봤을 때 생각보다 주가 자체가 굉장히 강세를 보입니다. 강세를 보인다. 역시 주식이 앞구름이 붉을 때 주가 빠지면 주가 반등한다. 크게 반등한다 했는데 그대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 강의를
꼭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날 여러분 1시부터 제가 여의도에서 뭐 10시부터 합니다만 10시부터는 지난주에 했던 분들하고요. 1시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일목균집회 강좌를 1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여의도에서 하니까 서울경제로 확인해 주시고요. 그 대신 여러분 아시죠? 1분이라도 늦으면 절대 입장 못하는 거. 1분이라도 늦으면 저는 문 잠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10시는 지난주에 하신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1시에 강좌가 있습니다. 1시에 강좌, 여의도 강좌에 일목균형표를 배우고 싶은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1분이라도 늦으면 절대적으로 입장 못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1시까지 하시고요. 지난주에 강좌를 들으신 분들은 같은 장소에서 10시부터 중부편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시 1분이라도 늦으면 문 잠긋고 그 다음에 1시에 여의도에서 강좌가 있습니다. 예비군 전문가하고 강좌가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주가 자체는 일단 전환선과 기준선에 골든크로스 호전될 때까지는 주가 자체가 추가적으로 상승해도 미미할 상승이 나올 거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원화의 강세 두고두고 화근이 될 것 같습니다. 원화의 강세가 두고두고는 제가 볼 때는 화근이 두 개가 우리나라 앞으로 그 증시에 화근이 두 개가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증시고요. 하나는 뭐 요즘 각마다 뜯어놓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뜯어놓은 분들 때문에 굉장히 화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 PD 수첩 봤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PD 수첩 봤는데요. 사랑이 아니고 미움이었습니다. 미움 교회에 나왔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반성하는 게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 지금 원화의 강세는 두고두고 힘든 부분이 될 것이다. 수출업체들이 지금 악정 못하고 있죠. 중소기업들도 굉장히 악정 못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화이팅 하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제 여러분 보다시피 기관들이 이제는 혼조 국면에서 푸스로 돌아섰어요. 외국인들도 어제 손절매를 많이 쳤고요. 어제 오랜만에 개인들이 어제 돈을 좀 먹었습니다만은 어제 잘 챙겼어요. 돈 먹은 부분은 당연히 누구방 정성촌놈 선물방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간 지금 자리에서는 복지부동이 좀 진짜 복지부동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지금 개인들은 돈을 먹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물 평균 가격이 257 정도 됩니다. 257에서 지금 돈 먹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오랜만에 선물에서 돈 먹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돈을 잘 챙기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평균 가격 가까이에서는 액션을 안 취하는 게 좋고 평균 가격 멀리에서는 반대 액션을 취하는 이런 현명함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갈 때 가고 올 때 가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요즘 지금 장세가 선물 자체가 움직이는 자체가 10p 이하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속된 말로 너무 빠꼼해져가지고 그러니까 물리더라도 기다리시면 항시 먹으니까 너무 손절매 치지 마죠. 급하게 하지 마시라. 좀 물리면 빠져나오려고 물타기 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현명하지 못한 부분이고 단순하게 여러분 기다리시면 선물은 먹는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러분 선물 형태를 보면은 빤합니다. 선물의 중심의 형태는 여러분 보다시피 257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위쪽에서 이 아래쪽에서 푹 거는 분, 이 위쪽에서 여러분 콜 거시는 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까놓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 기관들도 눈속임수 기관들도 요즘에 코덱스 레버리지 인버스 이런 부분을 제가 까놓고 여러분에 해가지고 굉장히 괴롭다고 합니다. 최근에 펀드 매니저들 만나보면 청송님 때문에 괴로워 죽겠다 이러는데 그 사이 제가 이제 삼성전자 뭐 이런 거만 이야기인데 코덱스 인버스 레버리지를 매매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근데 최근에 기관들 코덱스 인버스 레버리지로 계속 조정을 하는 거 이것까지도 하셨어요. 지금 기관들이 코덱스 레버리지 사는 거 이거는 선물 동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은 인버스와 레버리지를 매매를 절대 하지 마라. 코덱스 인버스와 레버리지가 뭔지 모르는 분들은 절대 연락 주면 제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보시고요. 어제 여러분 주피봇이 오버슈팅 됐고 제가 1980포인트에서 주가에 부분이 나고 했는데 어제 오버슈팅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선물이 굉장히 오버슈팅을 많이 해버렸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만큼 어제 손절매 라인이 많아가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어제 이제 선물이 258이 적정이었는데 2p 정도도 올랐어요. 저도 어제 조금 당했는데
당겼다 해봐야 뭐 더 먹을 걸 못 먹는 거지 안 먹은 건 아닙니다. 저는 안 먹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봐줘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올 주초에 월요일 날 했죠. 258까지도 가능하다는데 260을 찍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저쯤에 물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 저 시황하고 반대로 하신 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볼 때 제가 볼 때는 좀 버텨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개인들은 지금 선물해서 먹고 있는데 옵션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옵션 하지 말라니까요. 아직까지 할 때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개인들의 옵션이 지금 49억 깨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옵션 하지 마십시오. 옵션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외국인들은 지금 115억 정도 먹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투자 신탁이 어제 43억 손절매 치는 불상산하면서 주가 자체가 반등했다. 손절매 친다는 것을 주식으로 치면 뭐 빠져가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올라가지고 손절매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쪽에서 올라가는 쪽으로 사버리니까 어제 선물이 급등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여러분 지금 장세가 애매한 장세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애매한 장세가 어딥니까? 1980에서 2010포인트까지 이 시장에서 물론 뭐 선물은 괜찮지만 주식은 크게 먹을 가능성이 없다. 왜 그러냐면 이번 주가가 2000포인트에서 원화 강세가 2000포인트에서 우리나라 주가가 2000포인트 온 거 제가 본 적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수출에 대해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지수가 절대적으로 낮은 지수가 아니다. 글로벌 증시가 뭐 신고가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왜 신고가 안 하느냐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주가가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혜택을 못 보는 부분이 우리나라가 수출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쪼록 지금 장세에서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돌아나오는 지수가 만약에 횡보 국면에서 돌아나올 때 돌아나온다는 것은 불쑥불쑥 올라올 때 자기 종목에 현금화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이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했다고 코스닥이 더 간다. 천만에 만만의 말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은 상승폭에 38% 빠진 다음에 기술적인 반등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뭐 추가적으로 이야기 안 하셔도 엘리어트 파동을 조금이나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아실 것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절대적으로 무리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여러분 역시나 제 삼성전자 주가와 네이버 주가 실제로 뭐 삼성전자가 다 올렸습니다. 삼성전자 없는 우리나라 주가는 팥빠진 지팡이다. 그렇지만 삼성전자 주가를 매매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대신 제가 여러분에게 인버스화를 해버렸지. 주가가 떨어지고 싶으면 인버스를 사면 상승할 거고 레버리지는 주가 상승하면 상승.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레버리지를 몽땅 다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301평 다 했기 때문에 전량 매도했는데 하여튼 수익 축하드리고요. 절대적으로 종목을 선택하기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다. 주가가 올라가는 거하고 내려가는 거만 알겠다. 이러면은 인버스와 레버리지를 많이 하시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매매를 단순하게 슬러만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레버리지 인버스 하실 분들은 주식 종목 신청하시면 안 되고 선물 신청하셔야 됩니다. 콜이면 레버리지, 푸시면 인버스 사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지금 굉장히 힘드시죠? 그래도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에게 인버스 레버리지 추천해가지고 수익을 10% 안겨줘가 너무 기분이 좋고요. 지금 자리에는 진짜 수익 돈 먹을 게 없습니다. 특히 21일평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21일평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무조건 속설이 뭡니까? 물량을 줄이자가 정설입니다. 그래서 61일평이 상승하고 21일평이 하락할 때 이럴 때일수록 주가 자체가 굉장히 샌드위치 낑겨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무리하지 마시고 푹 쉬어가는 것도 괜찮은 부분이다. 저 친구는 나와서 매일 쉬어간다. 그 쉬어가지만 쉬어가는 속에 빼가 분명히 있습니다. 빼가 분명히 있으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냉정하게 매매를 대처하시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하시고요. 쉬어가는 자리. 그리고 물려도 쉬어가는 자리지만 먹으면은 빠른 속도로 액션을 취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은 진짜로 푹
하루 쉬어가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청성전남 신장환입니다. 네, 어제 예상보다 강한 반등이 나온 만큼 오늘 추가 반등 기대하기 힘들겠다 하셨죠. 인버스 레버리지는 당분간 매매를 자제하자는 당부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드코의 상가 팩토를 시작합니다.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보유 종목 가운데 인트로메딕이 장중 6%나 강하게 올라왔더라고요. 오늘 AS 부탁드리고요. 또 어제 시장이 강하게 반등하며 코스피가 20일 이평선 뚫었고 또 코스닥 지수가 550포인트 후반까지 올라왔는데요. 오늘 시황부터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좋은 지수가 이제 이어지는 모습이 좀 나왔었죠. 시장 전반적으로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 모두 양호한 흐름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었는데, 특히 코스피 지수는 뭐 말씀하신 대로 1980선까지 돌파가 좀 나와주어서 많은 전문가들이 최상단까지 1980선까지 보는 전문가들이 좀 상당히 좀 많았는데, 예측치를 거의 대부분 빗나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 코스피 지수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2000포인트까지 저항이 크게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땡기면 땡길수록 강하게 치고 갈 수 있는 확률은 어느 정도 열려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제가 이제 그동안에 강조를 드렸던 5일선 회복, 그리고 21선까지의 상승 패턴이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21선에서의 저항, 560포인트에서의 1차적인 숨고르기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종목들은 이제 그동안에 강조를 드렸던 인트로메딕이 어제 같은 경우에 장중에 한 6.5% 정도 상승하는 좀 모습이 좀 나왔었죠.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렸던 이유가 거래량을 죽인 상황에서의 61선 지지에서의 반등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에너지를 응집한 이후에 주 후반으로 갈수록 반등의 세기가 강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바로 한 6.5% 정도 상승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5일선을 회복한 상황에서의 급등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중요한 게 이제 5일선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동안에 저항으로 작용했던 5일선 지지로 5일선 지지가 전환이 되면서 강하게 반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5일선 지지, 21선 돌파, 그게 이제 16,700원 정도 되는 구간이니까 그 정도 상승폭이 나와준다면은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보시는 것도 좋다. 해서 이제 그동안에 인트로메딕을 16,000원대의 돌파 여부를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16,000원대의 저항이 상당히 좀 강하게 모여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만 잘 돌파를 한다면 큰 폭의 상승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6,000원대를 돌파를 잘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급등을 했지만은 종가상에는 16,000원대를 안착하는 모양이 좀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5일선 지지,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21선 돌파 여부 반드시 좀 체크를 해야 된다. 해서 17,000원 미만권에서는 자율 매도하는 형식으로 해서 수익을 챙기는 그런 전략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 테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분명히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구간에서는 따라잡지 말고 상승 시 매도 관점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어제 같은 경우에 고가 대비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었고 상당히 좀 안 좋은 흐름으로 코인텍 같은 경우에는 마감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정치 테마는 당분간 건드리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차라리 정치 테마를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정책주 위주로 용산 재개발 관련된 대원미디어 같은 종목을 좀 매수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이 대원미디어가 어제 한 3% 정도
상승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정치 테마 관련 종목군들은 인맥주보다는 정책주 쪽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코스닥 종목들 위주로 좀 많이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앞으로는 이제 간간히 코스피 종목들 지금 바닥에서 기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종목은 삼성증권입니다. 삼성증권인데 삼성증권은 말 그대로 뭐 증권주죠. 근데 이제 왜 증권주를 오늘 좋게 보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제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셨던 분들은 제가 지수 포인트를 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를 좀 아실 겁니다. 바로 차기 대선까지 지수의 흐름을 포인트를 맞춰놓고 롱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차기 대선이면 아직 멀었는데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대선 때는 2010년도부터 대선 2년 전부터 종목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는 더 빠르게 주도주들이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대형주들도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들도 반드시 한 번쯤은 체크해보는 시간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삼성증권 같은 종목이 지수 상승에 영향을 받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현재 증권 업황이 바닥인 상황에서의 업황적으로 주식시장의 침체 그리고 거래량 감소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침체가 되고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의 대형 증권사들과 중소형 증권사들과의 M&A 여부가 상당히 시장에는 업황적으로 완전히 좀 바닥이다 라는 상황들이 좀 증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럴 때일수록 모멘텀을 찾아보는 그런 상황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일단 그런 모멘텀들이 이번 정부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금융투자와 자본시장을 육성하려는 그런 정책적인 면이 있고요. 그리고 영업용 순자산 비율을 변경한다라든지 파생상품 관련된 거래세 도입에서 양도소득세 도입으로 좀 변경한다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지금 증권사들에게는 어느 정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고객예탁금 같은 경우에도 15조가 넘게 지금 대기 중인 상황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수 예측을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1980선을 일단은 예측을 했었고 박스권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예측치 못한 상승.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영부영하게 지수가 상승을 한다면은 상상하지 못한 또 추세 반전 신호가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바닥에 있는 지금 증권주들도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증권이 최근에 약간 수상한 거래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봐야겠죠. 오너 리스크 속에서 하락을 하는 상황이 좀 나와졌는데 최근에 지속적으로 아랫꼬리를 만드는 모습.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락하면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많다라는 그런 증거인데 중요한 게 그 부분들이 이제 기관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지속적인 좀 매수세는 아니지만 그동안에 매도로 일관했던 기관들이 아랫꼬리를 다는 상황에서의 매수세 그리고 지수 상승이 오는 과정에서의 증권주들 1분기 실적까지 좋은 방향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바닥권에 있는 이 삼성증권도 어느 정도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상당히 좀 유심하게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증권주들 지금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1분기 실적 그리고 지수 상황 체크를 하면서 삼성증권의 이 전저점이 지금 35,300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 전저점의 손절선을 잡고 모아가는 전략으로 보자. 해서 지금 삼성증권의 증권사들의 주가 상승 목표치가 지금 한 5만원 정도, 5만원 이상권으로 대부분 증권사들의 그 목표치가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한 47,000원 정도 중장기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유심히 이번 주의 흐름 잘 체크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상한가 예상 종목은 삼성증권이었죠. 분할 매수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다우와 S&P 500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 종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의 추가 반등 여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